소형 SUV의 제왕! 기아 브랜드 전체에서 판매량 2위의 차! 셀토스가 6년 만에 2세대 풀체인지 모델 The All New 셀토스로 돌아왔습니다. 크기도 커지고 디자인도 더 강렬해지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탑재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차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전 니로에 들어갔던 그 1.6L 자연흡기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뭔가 신차 느낌이 좀 덜한 느낌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쓰던 기술을 가져와서 끝까지 쓴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신형 기아 셀토스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좋아진 점은 뭐였고 아쉬운 점은 뭐였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진 점은 크기입니다. 신형 셀토스는 길이 4430mm, 너비 1830mm, 휠베이스 2690mm의 크기를 갖춘 차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길이 40mm 더 길어졌고요. 너비는 30mm 더 넓어지고 휠베이스는 60mm 더 길어졌습니다.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가 됐어요. 물론 휠베이스를 놓고 보면 니로보다는 오히려 30mm가 더 짧아서 실제 실내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니로보다는 살짝 더 좁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좋아진 점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EV3 니로 셀토스, 지금 기아에 이렇게 소형 SUV가 3개가 있는데 셀토스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정통 SUV 특유의 단단한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죠. 니로는 확실히 SUV보다는 사실상 해치백에 가까운 느낌이고 EV3는 해치백과 SUV 그 중간의 느낌. 확실히 셀토스가 제일 SUV다운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형 셀토스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도 더해놨다고 해요. 어떤 점이 미래지향적인가? 라디에이터 그릴과 램프가 일체화된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기아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전면부 전체에 쫙 퍼져 있고요. 이 안에 수직 그릴 패턴이 적용되고 가장자리에 마찬가지로 수직형 디자인의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차체 끝부분에는 수직형 DRL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하면서 누가 봐도 기아의 SUV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확실히 로고를 떼고 봐도 첫인상이 스포티지나 소렌토나 텔루라이드나 이런 차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범퍼 하단에는 넓게 펼쳐진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돼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를 잘 보호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디자인 특화 트림인 X라인 트림에는 좌우 하단에 이런 식으로 포켓 타입의 가니쉬를 더해놔서 디자인에 조금 더 볼륨감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 모델로도 디자인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은 일단 매끈합니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돼서 도어 핸들이 평소에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끔 처리해놨고요. 그러면서 차가 마냥 매끈한 느낌보다는 정통형 SUV의 다이내믹함이 느껴지게끔 사선으로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클래딩도 대담하게 덧대놓고 있어서 여러모로 디자인이 SUV다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후면 디자인도 안정적입니다. 기아 EV5나 K4에서 봤던 것처럼 넓은 테일게이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램프를 통해서 깔끔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해놨고요. 하단부에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가니쉬를 더해놓으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진 점은 편의 기능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이 들어왔어요. 핸들에 손만 대고 있어도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걸 인식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적용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손만 댄 상태로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차선까지 스스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이죠. 사실 지금 국내 FSD가 들어온 마당에 뭐 이런 게 대수라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서 FSD가 가능한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는 테슬라 모델 S 듀얼 모터 모델 1억 2,500만 원 시작입니다. 여기에 FSD 옵션까지 구매하고 나면 사실상 가격이 1억 3,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셀토스는 아직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자동차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FSD도 없는 수동차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주행 보조 시스템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아쉬운 점, 실내입니다. 12.3인치 계기판, 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봤던 이 CCNC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셀토스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신차들에는 다 4세대 플레우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그러면 셀토스는 나오자마자 몇 달 만에 구형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똑같이 2026년에 출시하는 신차인데 셀토스에도 좀 플레우스 커넥트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쉽고요. 자,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지금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공된 사진을 보면 이런 부츠 타입 기어봉도 여전히 놔두고 있거든요. 셀토스가 이전 모델부터도 트림에 따라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랑 부츠 타입 기어봉을 굳이 나눠놨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건가 싶어요.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이것도 역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윈드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거 환영이고요.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는 점, 옵션에 따라서 그레이 블랙, 브라운 그레이, 블랙 그린 투톤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후석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는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진짜 아쉬운 점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신형 셀토스는 1.6L 터보 가솔린 그리고 1.6L 자연느끼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1.6L 터보 가솔린 모델 기존보다 출력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출력이 198마력이었는데 이번에는 193마력으로 출력이 5마력 더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셀토스는 유럽 시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유로7 같은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력을 오히려 더 낮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아쉬운 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아 니로에 들어갔던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현대차 그룹의 1세대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이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었죠. 현대차 그룹이 새로 개발한 2세대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P1, P2 모터를 두 개 장착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신형 하이브리드를 원했던 건데 그냥 니로에 들어갔던 그 파워트레인이 셀토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1.6L 자연흡기 엔진과 P2 모터 하나가 적용된 6단 하이브리드 DCT 변속기가 합쳐져서 최고 출력은 141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장점도 있죠.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진짜 좋습니다. 니로에서 최대 복합 연비가 20.8km/L예요. 아반떼에도 이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아반떼에서는 21.1km/L입니다. 국내 연비 1, 2등 차가 다 이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차들인데 아마 셀토스 하이브리드도 연비만큼은 정말 끝내주겠죠. 니로보다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커봐야 겨우 10mm 정도 더 큰 차다 보니까 아마 20km/L대 고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제어기도 탑재해서 니로와 같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쓰지만 V2L이라든지 핸들 오른편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겨서 작동하는 이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회생제동량을 줄여주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량을 늘리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니로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로는 전기차에서는 상품성이 EV3 대비해서 떨어지고 하이브리드에서는 상품성이 셀토스 대비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대로 가시나? 했더니 이번에 니로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니로의 포지션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저가형, 보급형 하이브리드로 실내 소재나 이런 고급감을 좀 완전히 포기하면서도 확실히 구매 가격부터 유지비까지 경제성이 압도적인 차로서 재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식 공개된 신형 셀토스의 좋아진 점과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씁쓸함은 남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최신 기술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가장 잘 팔리는 차에 가장 가성비 좋은 구형 기술들을 조합해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잘 팔릴 차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이 깔린 건 아닌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의 변화폭이 보수적인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한편 역설적으로 이미 검증된 구형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초기 품질 이슈나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당당한 SUV 디자인으로 돌아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타협한 흔적이 보이는 차 신형 셀토스, 이 차가 과연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